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첫 문제 보면은, 자, 우리가 행복한 얼굴을 볼 때요. 자, 이것은 미세하게 만들어내는데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우리에게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핵심은, 자, 우리가 어떤 행복한 얼굴을 보면 이 행복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생긴다. 요 내용 되겠지? 자, 이어서 to the degree, 어, 여기 뒤에는 대시 생략되면서 우리 to the degree 주어 동사 하면은 무슨 무슨 정도에 따라서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요. 속도나 자세, 얼굴 표정을 그것도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자,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inhabit은 이제 들어가서 살다 이런 뜻인데 그들의 감정 공간에 들어가서 삽니다 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죠? 상대의 감정에 공감을 한다라는 것이고 앞에 나왔던 것처럼 상대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 나도 이제 행복한 감정에 따라서 드는 즉 공감을 하는 상대의 감정에 공감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상대의 얼굴 표정을 내가 많이 받아들여 자세히 관찰을 해. 그러면 그 감정에 더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뒤에 부연 설명 나오죠. 자, 우리의 몸이 다른 사람의 몸을 따라할 때 우리는 감정적 매칭을 경험해요. 감정적 매칭이라는 건 공감이 되겠지? 네. 그래서 자, 앞에 있는 맥락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신경체계는 자동적으로 뭐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냐면 바로 engage in 뭐뭐에 참여하다 들어가다 이런 표현이야. 이러한 감정 공감에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이렇게 감정적 공감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대요. 자, 되게 쉬운 내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벗이 나오면서 새로운 맥락의 내용 나오겠지. 자, how는 크게 주어 동사까지 묶어서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잘 이 능력을 사용하는지는 그래서 이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잘 사용하는 방식은 주로 학습된 능력입니다. 자, 우리 앞에 안 나온 지 맥락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 공감하는 능력은 학습된 능력이래요. 즉 동물들과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 극한의 고립 속에서 고립이란 뜻이죠. 고립 상태에서 자란 동물과 사람들은 뭘 잘 못해요. 그래서 be poor at 뭐뭐를 잘 못하다 이런 뜻인데 감정적 단서를 잘 읽어내지 못합니다. 누구에게서요?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 not because 이것 때문은 아니고요. but because 이것 때문인데 즉 그들이 기본적인 공감 회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 때문이다. 핵심은 B에 있겠지. 바로 lacking emotional tutors. 뭐가 부족해요? 그렇지. 정서적 tutors. 선생님들이 부족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 하도록 이러한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리고 이 기술을 연습해 보지 않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지막 문장은 상당히 길었는데 고립 상태에서 자라면 감정적 단서를 잘 읽어내지 못한다. 상대의 감정에 공감을 못하는데 그 이유 중 핵심은 배운 적이 없어서다. 그래서 앞에 나온 맥락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공감도 학습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고, 자, 이 내용 선택지에서 찾아주면 되겠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은 자, 학습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벗 뒤에 있는 맥락에서 핵심 잡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찾습니다. 그래서 belief라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말을 했지만 어떤 이게 믿음이란 뜻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확실한 메시지, 어떤 확실한 생각, 네, 이런 것들을 다 belief라고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이나 메시지, 교훈 이런 것들을 다 belief라고 하죠.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것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 핵심은 자,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자,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메시지를 찾는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든지 많은 가능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inherent in it, 그 안에 내재된. 네. 그래서 이야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메시지, 교훈 등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사람은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네, 그런 생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 속에 생각이 들었다는 것에서 이제 맥락이 바뀌면서 야, 그럼 그거 어떻게 찾냐? 자, 요거로 지금 화제가 돌아왔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찾는데요. 뭐 함으로써? 생각을 찾음으로써요. 그래서 룩스루는 살펴보다, 찾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찾아봄으로써 이야기 속에 들은 생각을 찾아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찾아서 이 새로 듣는 이야기의 메시지를 찾아본다라는 것이고, 자, 앞에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이자 지금 새로운 맥락 만들어지고 있지? 우리는 not as concerned, 관심이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as가 두 번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as를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해주고, 자, 우리가 뭘 찾는 것만큼에는 이미 알고 있는데, that is relevant. 관련된 이란 뜻이고요. 우리 that은 앞에 있는 what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알면서 동시에 연관되어 있는 것을 찾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만큼은, 자, 정리해보면은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자, 어디에 관심이 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이야기와 연관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는 것에 관심이 있다. 자, 앞에 나온 내용을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 메시지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찾아봄으로써 이해하려고 한다. 자, 요 내용 이어지고 있지? 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들 때, 뭐, picture라든지, 뭐, consider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뒤에 예시를 좀 더 가볍게 보시면, 자, 이해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많은, belief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메시지들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주제 영역으로 indexed, 색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주제별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자, 언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할 때 우리는 생각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네. 자,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찾아보려고 한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나 찾는데 그 생각과 연관된 이야기 하나를 찾아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즉,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를 뭐와 비교하냐면, 그것과 비교합니다.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 어떤 메시지로 새로운 이야기를 처리한다.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의 이해는 그 지점에서 오래된 이야기의 기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왔죠? 자, 새로운 이야기의 이해가 오래된 이야기의 기능이다라는 거는 자, 문장의 맥락 가져와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한다. 자,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뭐 하면 이야기 하나를 찾고, 생각 하나를 찾고, 그와 연관된 이야기를 찾으면요. 어디에서? 내 머릿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처리는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생각을 찾는 것이 멈춥니다. 네. 자, 다른 생각을 찾는 게 멈춘다. 라는 건, 우리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관점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 요 지문에서 마지막에 제시된 맥락,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선택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새로운 이야기의 사용, 오래된 이야기를 이해할 때, 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오래된 이야기를 이해한다. 자, 요 내용 아니었었죠. 지금 반대로 돼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로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함. 자, 2번은 기억력의 한계 안 나왔고요. 3번 새로운 이야기의 영향력 우리의 기존의 생각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내가 가진 생각에 도전한다라는 내용 안 나오는 내용이었었죠. 자, 4번 가장 효율적인 전략 스토리텔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내 스토리텔링 기술은 안 나온 내용이었었고 자,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기존의 생각의 역할,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한다 라는 내용이어서 답은 5번 골라주셨으면 되겠습니다. 23번 봐볼게요. 자, 23번은 첫 문장이 자,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는데 자, 이렇게 첫 문장 이해하기 어려웠으면은 자, 지문 쭉 읽고 내려가서 자, 다시 한번 다 이해한 다음에 이해 안 된 부분을 한번 다시 보자. 자, 그래서 첫 문장부터 모든 지문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자, 뒤에 끝까지 읽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첫 문장을 다시 보는 방식으로 자,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첫 문장은 사바나가 약간의 문제를 제시한다. 생태학자들에게 약간의 문제를 제시한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생태학자에게 왜 문제를 제시하는지 뭐 설명이 지금 안 되죠? 자, 뒤에서 보면 원리가 생태학에는 있어요. 이 원리는 완벽한 경쟁자들은 공존할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어디에서 두 집단이 생명체의 두 집단이 정확히 같은 자원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쟁자들이죠. 같은 자원을 사용을 하니까 하나가 뭐 할 것으로 기대돼요?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자원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약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대요. 나머지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장기적으로는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생태학의 원리, 경쟁자들끼리는 공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생태학의 원리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경쟁자라고 하는 건 같은 자원을 사용을 하는 집단을 경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기후가 온화한 지역에서요. either 둘 중 하나죠. 나무가 지배하거나 숲에서 아니면 풀이 지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둘 중에 한 놈만 살아남는다. 즉 경쟁자들끼리는 공존할 수 없다. 요 내용이지. 근데 자, 사바나에서는요, 풀과 나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맥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바나에서는 둘이 공존을 하는데, 자, 고전적인 설명은 자, 이걸 알려줍니다. 자, 나무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풀은 얕은 곳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일단 고전적인 설명이에요. 이건 지금 무슨 말이지? 뿌리가 지금 서로 하나는 깊은 곳에, 하나는 얕은 곳에 있다라는 내용. 자, 요거 앞에 나온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지금 뿌리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자, 뿌리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건 경쟁자가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두 식물은 그러므로 공존할 수 있는 건데, 뭐 때문에?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태학의 원리로 이제 이 두 식물이 공존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원래는 경쟁자들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인데 지금 얘네들은 경쟁자가 아니라서 공존할 수 있는 거다. 나무는 즉
더 습한 기후에서 증가하고 더 모래가 많은 토양에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물이 penetrate, 침투할 수 있으니까요. 깊은 뿌리까지. 네, 그만큼 뿌리가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들은 정말이지 소수의 작은 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근데요, 대부분의 나무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Top half meter of the soil. 그러니까 half meter면은 이제 0.5m거든요. 토양의 0.5m에 있어요. 위쪽에. Just where 바로 거기에 풀뿌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무 뿌리가 알고 보면 대부분 어디에 있다? 위쪽에 있고 이거 풀뿌리랑 같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마지막에 나온 맥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 어때요? 네. 앞에서는 서로 뿌리의 위치가 달라서 공존한다라는 맥락이었다면 얘네들은 뿌리의 위치가 같은데도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온 풀과 나무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더해서 얘네들은 사실 알고 보면 경쟁자들인데도 서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지문에서 선택지를 바로 가시면 안 되고 이런 지문은 자, 지금 내용이 조금 이해가 좀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문을 쭉 다시 훑어보셔야 되는데 자, 첫 문장 아까 이해가 좀 안 됐던 문장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바나는 생태학자들에게 문제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있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면 사바나가 생태학자에게 문제를 제시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쵸? 사바나는 지금 생태학의 원리를 깨고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쟁자들끼리는 공존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지만 이 원칙을 무시하고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게 생태학자들에게는 문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첫 문장이 이렇게 알고 보면 사실 떡밥을 제시했고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이걸 회수하는 식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에 항상 수능 지문은 마지막 문장이 내용을 완결시켜 주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 문장이 지문에서 어떤 의미인지 정리를 하고 나서 선택지를 보셔야 정리가 된다. 그래서 1번 보면은 전쟁이래, 식물들 사이에. 전쟁이 아니라 공존, 이런 개념이 와야 되겠지? 2번 라이벌 관계도 아니고 공존에 해당하는 개념이 와야 돼요. 3번 사바나가 숨겨진 보물인가 생물학적 다양성에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질문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뭐예요? 네, 사바나는 생태학 원리를 무시하고 풀과 나무가 공존하고 있음 생태학 원리를 무시하는 현상이 있음 자 요런 내용이 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사실 다양성에 관해서는 알 수 없었다. 4번은 주기적으로 나무가 풀을 지배한다라는 것인데, 자, 이 지배 관계가 아니라 공존에 해당하는 내용 와야 되겠고요. 마지막 문장, 낯선 동반자들. 그러니까, 원래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걸 잘 표현하고 있고, 첫 문장에 나왔듯이 사바나가 생태학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자, 이 내용까지 적절하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선택지 바로 가기보다는 마지막 문장 기준으로 내용 정리하고 선택지 간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어법상 틀린 것은, 자, 우선, 아라는 동사에 미주쳐져 있고요. 자, 동사 자리 맞는지 봐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단수, 복수. 자, 이거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if로 시작하는 부사절 문장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 그렇다면, 자, there are. there 뒤에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자, are 먼저 나와 있고, 뒤에 주어는 명사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biological clues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 동사 자리 맞고,
자, 복수동사 쓰는 자리 맞느냐? 뒤에 복수명사 있기 때문에 자, 복수동사 쓰는 거 맞습니다. 2번 가볼게요. 2번에 smooth. 자, 우리 smooth는 형용사죠. 네. 이 형용사의 위주로 쳐져 있을 때는 형용사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명사를 수식하는지, 두 번째는 보어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are라는 동사가 있고요. 우리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의 보어가 와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streamlined라는 보어가 첫 번째 와 있고, 두 번째 이어서 smooth라는 형용사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므로 2번도 적절하다. 자, 3번 it. 자, 이렇게 it는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 명사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해석을 해 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날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날개를 가질 수 있는 명사 dead bird or mosquito. 네, 그래서 새나 모기. 그래서 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수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 it 적절했고요. 자, 4번에 finding. 자, finding에 밑줄 쳐져 있는데, 자, finding 확인해야 될 거는 일단 ing를 쓰는 즉 동사 자리가 아닌 게 맞느냐. 그리고 두 번째 ing이기 때문에 능동 표현이 맞느냐. 자, 두 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첫 번째 are라는 동사가 앞에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또 동사를 쓰지 않는 건 잘했죠. 네, 그래서 ing를 쓰고 있는 건 잘했다. 두 번째는 능동 표현 맞느냐라는 건데, 자, 찾고 있다라고 했으면 뒤에 뭐가 와야 되죠? 뭘 찾고 있는지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만, 뒤에 목적어가 없이 지금 various라는 동사가 오고 있어요. 자, 능동 표현이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finding이 아니라 found라고 해야 됩니다. found. 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자, 5번은 와세 위주 쳐져 있습니다. 와세 위주 쳐져 있을 때는 자,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불완전한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ight be expected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와 있고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자, 5번 적절했어요. 자, 29번. 자, 문맥 선택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1년도에 연구원들이에요. 아마 연구지문 같죠? 자, 요청을 했는데, 한 무리의 대학 지원자들에게 운동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20분 동안 운동을 해달라고요. 미리 정해진 속도냐, 아니면 스스로 정한 속도냐. 지금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단서는 없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되겠죠. 각각의 기계에서요. 트레드밀, 바이크, 클라임버 기계 이름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자, 어떤 속도에 맞춰서 운동을 하게 했느냐라는 게 지금 포인트인데, 자, 뒤에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뒤에 볼게. 측정 값은요. 그것도 심박수, 산소 소비, 그리고 인지된 노력, 이런 측정 값들이 가져가졌는데 이 세 가지 운동 전체에 걸쳐서 가져가졌습니다. 이런 걸 측정했다 이 소리고요. 자, 연구원들은 예상을 했어요. 대리아를 발견할 것으로. subject, 피실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targeted, 정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같은 상대적인 생리적 강도를요. 어디에서? 각각의 활동에서. 자, 여기서 힌트 있었죠. 이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같은 강도를, 비슷한 강도를 정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걸 보아, 이 앞에 미리 정해진 속도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 했냐? 아니면 스스로 정한 속도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 됐냐? 단서 나왔죠? 스스로 정한 속도. 네. 아마 그들은 automatically 무의식적으로 이런 표현이고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자, 무의식적으로 운동을
할 것이었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운동을 할 거였냐, 65%, 그것도 심박수에 65% 맞춰서요. 뭐와 상관없이, regardless of which machine they are using. 그들이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지와 상관없이요. 자, 여기서 운동의 강도를 무의식적으로 설정을 했냐, 의도적으로 설정을 했냐. 자, 어땠을까요? 네.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 문장을 보시면 단서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로 보아서 automatically. 자, 요 단어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항상 단서는 지문 안에서만 찾아줍니다. 자, 혹은요, 그들은 본능적으로다가 어디에 정착할 거였냐면 70%의 산소 소비도에 정착할 거라고 예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심박수는 한 65%, 그리고 산소 소비는 한 70% 정도로 운동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근데 그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There was. 실제로는요, no. 뭐가 없었어요? 일관성이 없었냐? 차이가 없었냐? 자, 여기 부정어가 있을 때는, 자, 여기 같이 넣어서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건 오히려 차이가 있었다. 차이가 없었다는 건 오히려 일관성이 있었다. 자, 측정에서요.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에서요. 이 세 가지 discipline 하면 훈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시된 내용은 이제 이 측정 값에서 뭐가 없었냐라는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대신에 피실험자들은 뭐로 밝혀졌냐면, 자, 선택했다는 거예요. 같은 수준의 인지된 노력을요. 네. 자, 같은 수준의 노력. 자, 힌트입니다. 같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건, 즉, 뭐가 없었다? 뭐가 없었다고 해야 돼요? 차이가 없었다. 라고 해야 같은 맥락의 내용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선택지 담고 있는 답은 3번이 적절하겠습니다. 31번 봐볼게요. 자, 31번은 첫 문장 보시면, 자, 일단 손이나 그리퍼는 집게 이런 뜻인데, 향해지면요, 어떤 한 물체로 손을 뻗어서요, 이 물체는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체가 잡히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냥 손을 뻗어가지고 잡는 거야. 잡는다는 건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냐면 손가락들이 물체를 꽉 쥐고 있는 걸 요구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뭔가 꽉 쥐려면 손가락들이 안정적으로 물체를 잡고 있어야 돼요. 확실한 그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사물이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특히나 displace, 옮겨질 때요. 외부적 힘에 의해서. 그래서 꽉 잡고 있는 건 안 움직인다는 소리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 있는 맥락에 이어서 꽉 잡고 있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망치를 쥐고 있는 거는요. 어, secure,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if, 만약 이걸 뭔가에 대고 두드리는 것이 너로 하여금 이걸 떨어뜨리게 하면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면 이거 꽉 쥐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없다. 네. 즉, 안 떨어뜨리고 안 움직이게 해야 꽉 쥐고 있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네. 한 가지 precondition. precondition은 네, 전제 조건 이런 뜻입니다. 네, 꽉 잡고 있는 것의 전제 조건은 that 이하라는 건데요. 바로 힘입니다. applied는 적용된 이런 뜻도 있고요. 가해진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의해서 가해진 이 힘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 물체의 위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안 움직이고 꽉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넘어서, 자,
그 다음 맥락은 꽉 잡으려면 이 손가락의 힘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자,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물의 특징은요, 예를 들어서 기하학적 형태나 질량의 분포 같은 이런 사물의 특징들이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자, 몇몇 손가락들이 apply 더 큰 힘을 가하게끔 요구합니다. 뭐보다요? 다른 손가락들보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네. 자, 지금 빈칸에서는 손가락들이 더 큰 힘을 가한대요. 손가락들이 어떤 힘을 가한다라는 건데, 자, 이거 뭐 하기 위해서 힘을 가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뭘 유지해? 지문에 있는 내용 안에서만 답을 해보면, 네, 우리 그래서 프리컨디션 전제 조건이었어. 즉 힘이 균일하게 가해지면 뭐 할 수 있어? 꽉 쥘 수 있었지. 네. 그러니까 빈칸에는 뭔가 꽉 쥐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 와야 되겠습니다. 꽉 쥐는 상태. 쥐거나 아니면 지탱시키는 힘은 전반적으로 서로 사물의 질량과 부서지기 쉬운 상태에 잘 부합해야 되고요. 달걀은 좀 더 섬세한 터치를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빈칸에는 꽉 쥐고 있는 상태, 자, 요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에서 거리 상관없는 내용이었고요. 효율성 상관없는 내용이었고요. mobility 이동성. 자, 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꽉 쥐고 있는 상태랑 반대 상태죠. 안 움직여야 되니까. 4번은 방향. 자, stability. 네, 안정적인 상태, 안 움직이는 상태. 그래서 답이 5번 되겠습니다. 네. 32번 봐볼게요. 자, 어떤 이야기가 더 가혹할 수 있을까요? 뭐보다 great oak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보다 그레이드 어크가 뭐냐면 큰 흑백의 바다에 사는 새인가 봅니다. 네, 덧붙이자면 노스앤 오션에서 생태적 자리를 가지고 있는 펭귄에 좀 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그레이드 어크라는 이 새의 이야기가 정말 어떤 가혹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이것의 이야기는 rise and fall 해요. 올랐다 내렸다 한다라는 소리는 뭐 인생에 굴곡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스의 비극처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즉 무슨 의미예요? 네, 그레이트 어크의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가혹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with 덧붙이자면 with 명사 PP 구조. 네, 명사가 PP 되면서 이런 뜻이에요. 섬에 있는 집단이 잔혹하게 파괴되었대요. 인간에 의해서. 언제까지? 거의 모든 게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이 새가 원래는 살던 섬에서 이제 개체수가 많이 줄었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The Very Last Colony 마지막 군집이에요. 이 집단이 안정을 찾았는데 어디에서 어떤 특별한 섬에서 안정을 찾았어요. 네. 자, 지금 이 새가 그죠?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rise and falls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앞에서는 이제 고생을 했다는 내용이면 이제 안정을 찾은 내용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어요. 즉, 이 섬은요, 어떤 섬이었냐면, 보호를 받는 섬이었는데, 인류의 파괴로부터 보호를 받는 섬이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정말 vicious, 매섭고 예측 못하는 해류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이 섬은 해류가 엄청 거세가지고 인간이 아마 접근을 못했나 봅니다. 네. 이 바다는요,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완벽하게 적응한 이 바다새들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정착을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they prevented humans from making any kind of
safe landing. 자, 이 day는 여기서 바다를 의미하죠. water s가 붙으면 바다란 뜻이 되고요. 이 바다는 인간이 뭐 하는 걸 막았어요? 어떠한 안전한 착륙을 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는 지켜주고 인간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맥락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후에 바로 몇 년을 즐긴 이후에요. 비교적 안정감을 즐긴 이후에 재앙인데요. 다시 재앙이 생겼나 봐요. 다른 종류의 재앙이 이 새를 때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고생을 하는 이야기네요. 네. 이게 좀 잘 살만하다 싶었는데 또 재앙이 생겼어. 화산 활동이 바로 이 섬의 refugee, 난민을, 섬이라는 면에, refugee는 여기서는 피난처지. 피난처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파도 아래로요. 와, 그래서 화산으로 인해서 다시 섬이 가라앉는 이런 비극이 또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요, surviving individuals, 살아남은 개체들은 뭐 할 수밖에 없었냐면 다른 쉘터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섬은 그래서 이제 화산으로 인해서 섬이 가라앉았고 그래서 찾은 새로운 섬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른 섬은 빈칸이었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섬을 다시 찾았어요. 근데 이 섬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라는 건데요. 자, 새로 찾은 섬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자, 또 terrible way, 끔찍한 방법으로요. 인간이 이 섬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자, 여기서 힌트. 이 섬은 어떤 섬이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섬이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섬. 네. 그래서 민간에 들어갈 말은 인간이 접근한다 라는 맥락의 내용이 와야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접근을 했습니다. 몇 년 안에 이 풍성한 종의 마지막이 완전히 제거됐어요. 네, 멸종했다라는 거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인간이 접근 가능했다. 자, 이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봐볼게요. 이 섬은요, 부족했어요. 뭐가? 이점이 부족했습니다. The old. 이전의 것에 이점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탈락이 아니라, 잠깐, 여기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이전에 있던 서식지의 이점이 뭐였더라? 그죠. 얘네들이 찾은 이전에 살던 곳. 자, 지금 여기 새로운 섬으로 오기 전에 이전에 살던 곳에 이점, 바로 인간이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부족했다. 이 이점이 부족했다라는 건, 생각해보니까 무슨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접근 가능했다라는 맥락으로 읽힐 수 있지. 그래서 1번은 후보가 돼야 됩니다. 자, 2번, 다른 군집에 쉬운 접근을 막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인간이 접근할 수 있었고 실제로 했다는 걸 보면 접근을 막았다가 아니라 허락했다. 2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만났다. 자, 지금 이 섬은요 자연재해를 만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전에 있던 섬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온 섬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를 만났다라는 건 알 수 없는 내용. 4번 갈등을 유발했다. refugees. 자, 여기서 e가 두 개 붙으면 아까 e가 하나 있을 때는 뭐였습니까? 피난처란 뜻이었는데 refugees 하면은 피난민 혹은 피난 온 존재들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이제 피난 온 이 새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했다라는 맥락이 되는데 이 내용 알 수 없었죠? 저거 비슷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 섬에. 잠깐만, 지난 섬의 단점이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하지만 화산 활동이나 자연재해는 없었기 때문에, 자,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고, 자, 그만큼 선택지에 함축된 의미가 있었고요. 자, 3점짜리 문제다 보니까 이 함축된 의미를 풀어서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문해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3점짜리는, 자, 숨은 의미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33번 봐볼게요. 자, 어렵지가 않대요. 대리아를 보는 것이 강한 경제가 기회가 풍부하고 일자리가 이제 국어라로 다니는 이런 강한 경제가 빈칸한다라는 건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기 쉽다라는 것이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 지문에서 강한 경제 자, 좀 정리를 해보시면 일자리가 아마 맞나 봅니다. 일자리가 국어를 한다고 하는 걸 보면 자, 이게 어떠하냐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뒤 보시면 이제 편향을 가진 고용주들이 아마 싫어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어떤 집단의 멤버를 고용하는 걸요. 근데요, 언제 어떤 다른 사람이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없을 때죠. 차별은 종종 gives way to 길을 내어준대요. 길을 내어준다는 건 이제 양보한다라는 뜻이 되면서 차별 대신에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어떤 욕구요? 일을 처리해야 되는 욕구 혹은 필요가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힌트 가져가 볼까요? 자, 지금 강한 경제 상황이 있습니다. 뭐죠? 그럼 일자리가 많아요. 일자리가 막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지?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 즉 강한 경제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고 이때 어떻게 된다? 차별 대신에 차별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게 급선무가 된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다. 자, 이 내용이 특히 네, 힌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 차별 노노 자, 똑같은 것이 직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편견을 가진 직원이에요. 뭐에 관한 누구랑 그들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한 편견을 가진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고용주들에게서 차별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직원들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즉, 직원들도 아마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와야 되겠죠? 미국의 건설 호황기 동안에 예를 들어서요. 심지어 목수들의 연합이에요. 자, 이 연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자, 가볍게만 읽어주시면 되고, 핵심 요거였습니다.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여성, 흑인, 히스패닉, 자, 이 계열의 사람들을 인턴십 프로그램에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 얻어봅니다. 지금 강한 경제 상황이 있어요. 자,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건설, 호황기, 자, 요 부분이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 자, 이렇게 경기가 잘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자, 앞에 있는 맥락이랑 같은 내용 찾아줍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여기 있죠. 네. 자, 여러 인종이나 이제 집단을 고용한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최소 직장에서요. Jobs chasing people. 일자리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상황입니다. 이게 더 많은 걸 한대요. 뭐 하도록? 유연한 사회를 촉발하도록. 뭐보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보다. 이게 뭔 소리지? 다시 한번. 여기도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일자리가 풍부한 상황. 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어요. 일자리가 사람을 쫓아다닌다. 혹은 사람이 일자리를 쫓아다닌다. 이 중에서 자, 일자리가 풍부한 상황. 자, 뭐가 됩니까? 사람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풍부해요. 이게 되겠죠.
직업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 자, 여기서 어떻게 된다? 유연한 사회가 촉발이 된다. 자, 유연한 사회, 제 앞에 있는 맥락이랑 같이 보시면 차별 없는 사회, 그치? 자, 그래서 선택지에서는 자, 요 내용이 있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직원들이 더 많이 버는. 네, 이건 차별이랑 관련 없는 내용이죠. 2번. 사회 장벽을 부수는 걸 도와준대. 자, 이거 차별하지 않음, 유연함 사회. 자, 이거 같은 맥락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 고용 과정을 단순화시킨대. 고용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거랑 차별하지 않는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 없습니다. 4번. 임금 차별을 증가시킨대. 차별은 지금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되는 거고요. 5번. 생산성을 향상시킨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랑 차별하지 않는 거랑 같은 말입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자, 좋은 말 고르시면 안 되고요. 자, 2번 정확하게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맥락의 내용 골라주셔야 돼요. 34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에요. 측면입니다. 원주민 문화의 그것은 바로 토테미즘이라는 개념이에요. 토테미즘이라는 게 뭐냐면요. 부족 멤버가요. 태어날 때부터 assume이라는 거는 취하다, 가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제요? 뒤에 목적어가 하나, 목적어 명사로 제시가 될 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영혼과 정체성을 가지는데요. 자연의 일부에.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원주민 문화의 특징이 토테미즘이라는 것이고, 이 토테미즘은 바로 자연의 일부의 정체성을 가지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이요. 지구와 그것의 풍부함을 내재된 부분으로 보는 관점인데요. 자신의. 자, 요거 앞에 정리하고 갑니다. 자, 자연의 풍부함을 자신의 일부로 보는 관점. 이게 뭐야? 토테미즘. 자, 이것은 rules out, 제거합니다. 뭐를요? 잘못 대하는 걸 제거해요. 환경을요. 자, 왜냐면 환경을 잘못 대한다는 건 뭘 구성하는 거니까 자아를 파괴하는 거니까. 즉 한마디로 하면 환경과 자아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게 토테미즘인가 봐요. 토템이라는 것은 사물 그 이상이었는데 그것은 뭘 포함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식, 구두 전통, 구두 역사, 그리고 조직이요, ceremonial, 그러니까 의식을 행하는 lodges, 원두막 혹은 오두막의 조직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요, 과거의 기록이 travel, root of soul, 네 여기까지 기록인데 과거 여행 기록, 영혼의 여행 기록이 교환될 수 있는 장소인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신화로 통합될 수 있는 곳이래요. 어우, 너무 어려운데? 자, 지금 앞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왔고요. 자, 토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물 그 이상의 것.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이 아닌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거네요. 네, 의식이라든지 역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좀 총체적인 어떤 개념인가 봅니다. 지금 여기서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주요 동기인데요. 주요 동기는 보존이에요. 뭐의 보존? 이 부족의 신화를 보존하는 것이고 consolidation, 병합, 강화시키고 공유하는 겁니다. 뭐에? 각 개인의 기원을요. 자,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요. 자, 지금 여기서는 토템의 어떤 동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부족의 신화나 통념을 보존하는 게 동기다. 음. 자, 지금 빈칸 가기 전에 네, 지금 요 세 덩어리 내용이 나왔습니다. 토테미즘의 개념, 토템의 개념, 그리고 그것의 동기, 자, 위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원주민들은요, C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빈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원주민들의 어떤 관점을 설명하는 부분이 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원주민들이 가진 관점, 우리 앞에 읽었던 내용 중에서 뭐랑 관련이 있는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자, 뒤에 빈칸 나머지 부분에서도 혹시 단서 있는지 한번 볼까요? 토템의 계층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선조들의 기원과 연관되어 있는 토템입니다. 네. 이것은 즉 cosmology 우주론인데요. 그들을 뭔 소리 하는 거야? At one with the earth. 어디에 두는 거냐면 지구와 하나로 되게 모아주는 우주론이 있고요. 그리고 행동 패턴도 있대요. 생태적 균형을 존중하는. 자, 일단은 컴마 뒤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버릴 건 버리고, 이 지문에서 원주민들의 관점을 설명하는 내용, 어디 있었느냐? 자, 좀 생각해 보시면, 자, 지금, 1, 2, 3. 자, 요 세 덩어리 중에서 원주민들의 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이제 this view라고 하면서 어떤 관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설명문 같은 경우는 내용을 다 머릿속에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치 정보만 좀 기억해 주셨다가 이걸 찾아다가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관점을 설명하는 부분, 즉, 자연을 자신의 일부라고 보는, 자, 요런 관점. 자, 요걸 선택지에서 찾아볼까요? 자, 1번. 원주민들은 자신들을 봅니다. incompatible. 자, 요 단어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이 compatible이 공존할 수 있는이에요. in이 붙으니까 공존이 불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공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오히려 공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 2번 그들의 신화를 뭐로 봐요? 주요 동기로 보는데 개인주의를 향한 동기로 봅니다. 자, 여기 동기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잠깐 등장했었는데 여기서 개인주의에 대한 동기는 안 나오죠.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뭐로 보냐면 self-contained로 봅니다. self-contained 하면은 자급자족하는 분리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되겠지? 자, 4번 그들의 관계, 환경하고의 관계를 뭐로 봅니까?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연속체로 본다. 자, 이거 너무 괜찮네요. 그렇죠? 자연하고의 관계를 하나의 연속체로 본다라는 건 자연과 자아를 연결해서 본다라는 거니까 4번이 가장 적절했고, 자, 5번 그들의 공동의 의식을 문으로 보는데요. 자, distancing 하면은 거리를 두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그들의 기원과 분리시키는 길로 본다라고 했는데 분리가 아니라 이 지문에서의 영적 의식은 네, 연결의 핵심이 개념이었죠. 네. 그래서 자, 답은 4번이었고 자, 이렇게 정보가 많은 지문들은 자, 설명문이기 때문에 자,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아요. 대신에 위치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답을 고를 때는 거기 써져 있는 내용을 찾아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이제 읽었다가 가정을 하고 특히 3, 4번에 집중을 해서 볼게요. 자, 3번의 핵심은 뭐냐면 사회적 압력이 우리가 뭐 하는 걸 막아요. 그래서 discourage A from ing는 뭐뭐 하는 걸 막다 이런 뜻이고 사회적 규범을 충족시키는 걸 막습니다. 자, 결론은 어떤 사회적 압력이 있어서요. 사회적 규범을 한다 안 한다? 충족시키지 않는다. 수행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4번은 볼게요. 자, 우리 중에 거의 모두는 따르는데요.
가이드라인을 따라요 라고 했어요. 그것도 우리 역할에 있어서 적합한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내용은 오히려 이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맥락하고는 반대되는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 지금 글의 흐름과 무관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때 5번이 기준이 됩니다. 자, 5번 문장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느냐 보시면, few of us, 우리 중에 거의 누구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약들에 귀찮아하지 않아요. 자, 왜냐면요, 우리의 사회화는 정말 thorough해요. 철저합니다. that.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하고 싶어 하죠? 우리의 역할이 알려주는, 그것도 적합하다라고 알려주는 걸 하고 싶어 해요. 네. 자, 이 내용은 이제 우리의 역할이 알려주는 걸 하려고 하다, 하고 싶어 하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 4번하고 지금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이 무관한 문장 되겠습니다. 36번 봐볼게요. 자,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억을 향상시키려고 했어요. 두뇌 훈련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기억 궁전 혹은 method of lossy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자, 뭐 할 바 아니고 지금 그리스인들이 뭐 하려고 했다? 기억을 향상시키려고 했다. 자, 동시에 그들과 즉 그들은 이제 그리스인들이 되겠죠. 이집트인들 둘 다는 전문가가 되었는데 정보를 외제화시키는 것에 전문가가 됐어요. 말 너무 어려운데 자 뒤에 설명 갖다 붙이고 현대식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이제 그리스인들과 이집트인들이 현대식 도서관을 만드는 걸 잘했다. 아주 고급진 말로는 정보를 외제화시키는 걸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도서관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뒤에 설명 붙습니다. 이거는 창고인데요. 외제화된 지식의 창고라고 할 수 있대요. B, C 중에 먼저 안 되는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B에 여기에 먼저 반응해 주세요.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폭발은 네. 저도 뭐의 폭발? 지적 활동의 폭발. 네. 자, 우리 제시문에 지적 활동이 동시에 폭발했다라고 볼 만한 내용 뭐가 있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집트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동시에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정보를 외제화시켰다는 거요. 이거 이렇게 가리킬 수 있겠죠. 3번은 C는 개들이 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난감을 모아서 바구니에 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라는 지금 다소 생뚱맞은 내용입니다. 자, 개들의 특성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건 자, 앞에 있는 내용의 구체적이거나 자세한 설명 아니죠. 그래서 B를 먼저 잡아주는 게 맞았고, 자, B의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인간의 need는 욕구죠? 네. 참고로 need는 이렇게 동사랑 명사 모양이 같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조직하고 환경을 조직하고 생각을 조직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정리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내용이 있고, 자, 요 C에 있는 내용, 개나 이제 개미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고, A의 이러한 욕구라고 부를 만한 내용이 되면서 B, A, C가 자연스럽게 답이 되겠죠. 37번 보겠습니다. 37번. 자, 모방이라는 것은요, 뭐처럼 보이냐면 핵심처럼 보이는데, 뭐의 전달입니다. 뭐의 전달? 귀중한 관행을 전달하는 것의 핵심이래요. 인간이 아닌 존재들 사이에서, 네. 그래서 핵심은 이 모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한다? 귀중한 관행을 전달한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바로 마카쿠 원숭이의 사례인데 코지마라는 섬에서의 원숭이의 사례입니다. 자, 아마 이 원숭이들 사이에서 모방이라는
현상이 생겼다라는 건데, 자, 이 B, C 중에서 안 되는 게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B를 볼게요. 이모, 도우. 자, 힌트는 도우였어요. 자, 그런데 라고 하면서 이모는 데디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요. 자, 잠깐만. 이모가 누군지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모가 그런데 이걸 알았다라고 할 만한 내용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마카쿠 원숭이에 관한 내용만 설명이 되고 있었고, 자, B에서 소거를 먼저 해주셨어야 되겠죠? C를 볼게요. 몇 년이 지나서 이모는? 이모가 여기로 나오네. 또 다른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는 이모도 있지만 another, 또 다른 이란 표현. 앞에 있는 내용을 추가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요거는 앞에 어떤 혁신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또 다른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B는 확실하게 이상하고 C일 거라고 봤는데 C도 확실하게 이상하다. 자, 이 느낌. 자, 이 느낌.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ACB가 답으로 출제될 때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자, 제시문 다음에 B도 이상하고 C도 이상해. 자, 그러면 이때는 혹시 A인가? 혹시 A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해서 A를 보시는 거예요. 봤더니 1950년대 초반에 이모라고 하는 애가 누군지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A의 가능성 맞죠? 이모가 이제 여기서 설명이 돼야 뒤에서 뭐 몇 년 후에 라든지 뭐 이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내버리면 A, C, B가 바로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시문 다음에 B도 확실하게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C도 분명히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은 A, C입니다.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자, 지시문의 흐름 전환하는 표현 없기 때문에 자, 지문에서 자,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 끊겨 있는 구간 있는지 먼저 보시면 되겠어요. 그 삽입 유형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일단 지문 읽기 전에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 미리 보이는 걸 체크하고 읽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 these, 2번에 they, 3번에 their, 뭐 they, 4번에는 따로 없고, 자, 5번 뒤에도 연결어지시 대명사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자, 지문 읽을 때, 특히 요 지점 넘어갈 때 이게 가리키는 게 분명히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첫 문장은 인간에게서 생체 시계가 뭘 책임지고 있냐면 일상의 변화들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체 시계를 의미하죠. 뭐 혈압이라든지 체온, 호르몬, 배고픔, 뭐 갈증, 게다가 자고 일어나는 주기까지 담당하고 있는 게 생체시계다. 이러한 생물학적 리듬은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생물학적 리듬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생체시계가 담당하는 혈압, 뭐 체온, 호르몬, 네, 이런 것들 다 생물학적 리듬이라고 가리킬 수 있고, 뭐 바디 클락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이런 내면의 시간으로 경험하는 바로 이런 리듬들이 아마도 수면보다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면보다 선배예요. developed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의 진화 과정에 걸쳐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day 그것들은 도와주는데 생물학적 그리고 행동상의 변화들을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변화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것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생체 리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대략 24시간 주기로다가 행동 변화들을 도와주는데, 네. 그렇죠. 이 호르몬에 따라서 뭐 졸음이 온다거나 배가 고프다거나 24시간 주기에 맞춰서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화면이 튀어가지고, 네. 이어서 볼게. 뭐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게 뭐든지와 상관없이 뭐 한랭전선이 들어오건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있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외부 환경하고 상관없이 네, 이 생체 리듬은 24시간 주기로 작동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3번 뒤에 볼게요. 그들의 생체 시계는 계속해서 작동하는데, 뭐에 맞춰서? 그들이 떠난 장소에 맞춰서 계속 작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데이라, 데어로 가리킬 수 있는 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맥상 이제 생체 시계를 가질 수 있고 뭔가 장소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이 지점에서 잠깐만 데이로 가리킬 만한 뭐가 있었나? 대충 앞에 있는 데이가 아니라 앞에 여기서 데이는 생체 리듬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장소를 떠날 수 있는 어떤 사람들 정도를 가리켜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의문점이 생긴다. 자 이때 혹시 자 혹시 하는 마음으로 제시문을 봤더니 여기에 데이로 가리킬 만한 누가 있어요? people이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jet lag, 시차를 경험하는데 타임존을 가로질러서 이동을 할 때 시차를 경험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체 시계는 떠난 장소에 계속 맞춰져 있고요. 자, 요거 말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을 넣어주시고 나머지 뒤에 확인차 읽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냥 읽고 나서 자연스러운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미리 대명사나 연결어 등은 체크하고 읽어주면 반응이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39번은 지금 제시문에 역시 흐름 전환하는 표현 없고요. 자, 그러면 지문에서 뭔가 흐름이 갑자기 끊기는 구간이 있는지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읽기 전에 미리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들이 있으면 보이는 만큼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2번 뒤에 but이라든지, 네. 어, 그리고 나머지는 also, 네. 내용을 추가할 때 쓰는 이 표현이라든지 네, 이 정도가 보이는데 우선 첫 문장 보시면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하면은 직원입니다. 네, 전자회사의 직원이요.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 아래에 있는 이 직원이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 그들이 뭐 해야 된다? 아, 이제 서비스 계약도 판매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들의 장비에 대해서요. 뭐에 더해서 그것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것에 더해서요.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의 핵심 맥락은 서비스 직원들이 원래는 아마 이제 설치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더해서 어, 판매도 해야 되는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엄청난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원래 하던 일이 아니니까 서비스 직원들에게서는 판매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게임이었는데, 매우 다른 게임이었는데, 뭐와 다른? 그들이 이전에 하고 있던 것하고는 다른 게임이었어요. 맞아요? 맞죠. 원래 하던 건 설치였는데, 이제 여기 판매까지 해야 되니까, 저항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맥락 괜찮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they,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서비스 직원이 되겠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훨씬 많이 뭐에 대해서? 판매에 대해서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 그래서 새로운 맥락의 내용. 근데 생각보다 너네 많이 알고 있더라. 판매 잘 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 판매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이해가 살짝 어렵습니다. 뭐가 판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다는 것인지, 우리 분명 앞문장에서는 서비스 직원들은 사실 알고 봤더니 판매도 잘하더라. 이미 판매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더라. 라는 거였었고, 판매에서도 똑같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부분. 자,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은 느꼈지만, 자, 여기서 바로 답을 고르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뒤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영업사원은요, 뭐 해야 되냐면 배워야 돼요.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지금 영업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직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업사원은 일단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서비스 직원들도 뭘 가지고 있어요? 많은 제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판매에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영업사원들만큼 서비스 직원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 지금 끝까지 읽고 났을 때 어디가 딱히 똑부러지게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을 수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제시문을 읽고 자, 안 되는 하나씩 보면서 안 되는 곳을 지워 나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활용할 수 있는 단서 for example이 있었네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서비스하고 장비를 설치하는 첫 번째 단계는 클라이언트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장비를 사용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사례로 제시되는 내용이고요. 제품을 서비스하거나 설치할 때 뭐 해야 된다? 일단 고객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내용상으로 접근할 때는 확실하게 안 되는 건 먼저 좀 지우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1번은 지금 앞에 뒤에 내용이 다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1번은 들어갈 여지는 없었고요. 자, 2번은 어때요? 자, 2번은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 이 for example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자 판매가 굉장히 다른 게임이었다. 그치? 원래 하던 일하고는 매우 달랐다라는 것은 사례냐? 아니 오히려 반대 흐름의 내용이죠. 서비스가 판매랑 크게 다르지 않고 고객을 이해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다라는 거니까 자, 2번은 앞문장의 사례라고 할 수 없었죠. 자, 3번 서비스 직원들은 사실 알고 봤더니 판매에 대해 많이 알고 있더라. 예를 들어 서비스를 할 때 고객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 니즈를 파악하려고. 자, 그런 의미에서 3번 사례로 나쁘지 않은 듯. 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판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예를 들어서요 라고 하는 내용. 자, 요 문장의 사례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요거는 판매에 관한 이야기고요. 자, 요거는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네. 그래서 4번은 앞문장의 사례라고 할 수 없었죠. 자, 5번이 좀 고민이 좀 많이 됐을 건데 자, 여기 이제 고객의 needs라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요. client, understand, 그치? 뭐 이런 부분들, learn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어서 자, 5번이라고 고르고 싶다 이런 충동이 생길 수 있는데 자, 5번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충격적인 건 왜 아니었을까? 자, 왜 아니었을까는 기준이 이거죠. 지금 분명히 제시문에 for example이 있어요. 자, 요걸 활용해서 소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사례로 제시되는 게 제품을 서비스하고 설치하는 것이 사실 어, 대화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뭐의 사례가 되어야 되냐면 앞에 서비스 직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5번 앞에 있는 내용은요, 영업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업사원은 고객의 니즈에 대해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 5번이 사례로 들어가려면 여기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 영업사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영업사원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는 영업사원이 아닌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5번은 요게 네, 좀 사악한 문제였죠. 네, 하지만 어떻습니까? 평가원이 지금 대충 읽으면 답이 안 나오게끔 문제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5번은 결국에 소거를 해주시고 자, 서비스 직원을 가리키는 단어가 they. 여기서 they는 누구였어요? 네, 서비스 직원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서 네, 서비스 직원이 사실 알고 봤더니 많은 걸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례로 3번이 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삽입은 다른 것보다 이런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는 연습 계속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40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 절반 정도까지만 가고 A로 가는 전략. 자, 우선 변호사들과 과학자들은 argument, 논거를 사용을 해서요. to mean summary of evidence and principles. 즉, 뭐 하기 위해서요? 요약을 의미하기 위해서입니다. 증거나 원칙에 뭐로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자, 그런데 과학적인 논거는 달라요. 법적인 논거랑은 좀 다릅니다. 자, 첫 문장에서 우리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부분은 however 뒤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과학적 논거랑 법적 논거는 다르대. 자, prosecuting attorney, 기소하는 검사는 아마 법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뭘 구성하냐면 논거를 구성하는데요. 설득하기 위한 논거예요. 판사나 배심원을 설득하는데 대리아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The accused, 지금 고발당한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걸 설득하는 논거죠. 네. 자, 지금 맥락을 좀 체크하면서 가보면 법정에서 법률 논거라는 건 죄가 있다라고 설득하는 거야. 그리고 defense attorney는 같은 재판에서 논거를 구성하는데요. 설득하려고요. 똑같은 판사나 배심원을 뭘 향해서 그 반대의 결론을 향해서 설득을 하려고 논거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을 설득시키려고 자, 이렇게 논거를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Neither A nor B 검사건 prosecutor 검사건 아니면 피고인이건 뭐 할 의무가 없어요. 모든 걸 고려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의 각자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그렇죠. 본인한테 이제 본인 측에 불리한 논거를 고려할 필요는 없죠. 네. On the contrary, 그와 반대로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자 지금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A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들하고는 다르게도요. 변호사들은 정보를 활용하는데요. A한 정보를 사용합니다. A학의 정보를 활용하는데요. 자,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지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선택적으로. 자, 지금 지문에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자신들의 입장을 설득하려고 모든 걸 고려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보면 자, 여기서 뭘 골라주셔야 돼요? 선택적으로 이걸 골라주셔야 되겠죠? 네. 자, 이거와는 반대로 과학자들은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되는데 비록 이것의 일부가 모호할 가능성이 없어도 강화시킬 가능성은 없어도 혹은 disprove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게 disprove예요. 네. 그래서 4번, 5번 둘 중에 자, 뭘 넣어야 되냐? 자, 과학자들은요, 논거를 구성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뭐 하고 싶어 해요? 그들 자신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싶어 하고요.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연의 어떤 측면에.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변호사들하고는 다르게 자신들의 생각을 검증해 보려고 하고요. 과학자들은 어떤 증거든지 혹은 가설이든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데요, 그들은 반드시 근본적인 규칙은 지켜야 되죠. 네. 즉, 그들은 포함해야 되는데요. 모든 알려진 증거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지금 힌트 나온 것 같거든요. 과학자들은 정보를 포함할 때, 뭐 할 가능성이 없는 정보도 지금 포함을 시키죠? 네. 지문에서 뭐라고 했어? 모든 증거와 가설. 이제? 그리고 또 알려진 모든 증거.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돼. 마지막 문장에도 과학자들은 반드시 설명해야 돼. 그들이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설명해야 돼. 그래서 틀릴 수도 있는 정보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걸 보면 자, 강화시킬 가능성이 없는 정보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 말 되죠? disprove. 틀렸음을, 아이고,
또 튀었네. 자, 틀렸음을 증명할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어떤 의미가 돼? 마,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기만 하는 증거를 포함한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5번을 넣으면 흐름과 반대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강화시킬 가능성이 없어도 틀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증거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라는 점에서 4번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까다로운 질문이었지만 요약문은 항상 절반까지 읽고 내용을 처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